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보험 과소비 세계 6등이니까요. 한 집에 평균적으로 보험을 12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아닌데요? 너나이님? 저희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군가가 저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실제로 내 집 마련 기초반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보험을 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안 모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가구 소득의 18%가 보험료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DSR 18%예요. 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 이 18%라고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8만 원을 내고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80을 낸다는 얘기예요. 보험료를. 여러분들도 꽤 많이 낼 겁니다. 여러분들 되게 충격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을 어디에다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럼 진짜 생각보다 엄청나게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문제가 뭐냐면 자발적 가입이 비자발적 가입보다 훨씬 적어요. 자, 비자발적 가입이라 하면 이런 거죠. 영희야, 이모, 너 이번에 취업했다며? 이모, 웬일이야? 그냥 너무 축하해. 이모가 밥 한번 사고 싶어. 진짜? 웬일이야? 알았어요. 밥 먹으러 가요. 영희야, 응, 월급 받았어? 이제 좀 있으면 첫 월급 나와. 그래, 너 그걸로 딴짓 하지 말고 엄마하고 아빠 선물을 꼭 해드려. 당연하지. 이모 고마워. 그리고 너 보험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들고 싶어 들어요? 내가 필요해서 들어요? 아니죠. 그때는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보험 계약 기간이 보통 몇 년이에요? 막 20년 납, 뭐 15년 납, 막 이러잖아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되냐? 내가 좀 돈이 없거나 뭐한 일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해지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지율이 엄청 높아요. 자발적 가입이 아니고 비자발적 가입이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해지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누가 손해봐요? 자, 아까 제가 은행 얘기했었잖아요. 보험회사, 금융회사, 은행 이런 데가 여러분들 얼마나 치밀하고 지독한지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들 은행, 보험회사랑 무슨 약속을 했던 거예요? 비자발적으로라도. 20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낼게요 라고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기하는 거죠. 그럼 중도상환수수료 내라고 했잖아요, 은행은. 그럼 보험회사는 뭐 하라고 할까요? 네. 해지수수료 내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몇십만 원씩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려 18%라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18%면. 제가 이 보험 얘기를 내 집마련 기초반에 꼭 넣었던 이유가 제가 이렇게 쭉 인간 지표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돈을 못 모으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제가 말해볼게요. 차, 자동차. 본인한테 안 맞는 차를 타는 거예요. 본인한테 안 맞는 차를 타요. 두 번째, 보험. 본인이 들 필요가 없거나 혹은 본인한테 과한 보험을 들어요. 그것도 야금야금 하나씩 들다 보니까 대여섯 개 가입이 되어 있고요. 매달 보험료를 60만 원, 70만 원이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본인 소득이 4, 500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월추 되잖아요. 18% 그죠? 세 번째가 여행이에요. 여행. 제가 돈을 안 아끼는 게 있어요. 제가 돈을 벌고 나서도 돈을 벌고 나서 지출 구조를 재편하면서, 왜냐면 저는 저 스스로와 저의 가족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돈을 아끼지 않는 게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아예 여행을 안 갔었어요. 저는 투자하고 한 5년 동안 국내 여행도 안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도 하고 차도 사고 하면서
가족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시간적으로 같이 해주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시간을 내서 1년에 한 달을 가족들하고 완전히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름하고 겨울에 2주씩 가거든요. 한 달이잖아요, 1년에. 그럼 2주를 갈 때 그 2주 동안 필요한 경비를 아끼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뭘 알게 됐냐면 하룻밤에 100만 원짜리 호텔에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를 알게 됐어요. 그전엔 저도 안 가봤으니까 몰랐겠죠. 예. 그 방콕의 카펠라나 만다린이나 포시즌 같은 데는 하루에 100만 원씩 하거든요, 숙박료가. 기본 스탠다드가. 물론 스탠다드도 방이 엄청 크고 좋아요. 근데 저는 심지어 돈이 제가 몇십억을 벌었는데도 처음에 갈래니까 이게 맞나? 제 주변 부자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도 되냐? 내가 안 가봐도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가래요. 가도 된대요. 그러니까 가봤어요. 가봤는데 세상에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 물론 그들이 진짜 부자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네. 호텔 신라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유튜버 분한테 뭐 하나 해드려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사례하고 싶다고 해갖고 거기 호텔 신라 그 뷔페를 주셔가지고 가봤어요. 저는 누가 안 주면 그런데 갈 줄도 몰라요. 네. 갔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날도 평일이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뭐 빙수 뭐 몇만 원짜리 이런 거 있죠. 근데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많아. 제가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진짜 솔직히 다 저보다 10살씩은 어려 보이더라고요. 못 모아요. 그러면 네. 좋아. 그렇게 사는 거 좋다니까요. 근데 제발 남 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상황 됐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커피예요. 마지막에 커피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하루에 2잔이면 1년에 300만 원이 넘어요. 네. 하루에 2잔이면 1년에 300만 원이 넘고요. 하루에 2잔씩 마시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여러분들이 오히려 돈을 내고 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런 말 안 해요. 니네 인생 니네 알아서 하면 되니까. 이거를 이 5개를 그러니까 차, 보험, 여행, 커피 이 4가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술도 있어요. 이것도 장난 아닙니다. 술도. 네. 이 5가지가 저한테 유료 상담이든 뭐든 코칭이든 뭐든 왔던 사람들이 돈을 못 모았던 가장 큰 이유예요. 이 5가지가. 그런데 되게 황당한 건 저한테 와서까지 돈이 안 모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게요. 돈이 안 모입니다. 특히 소득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대기업 맞벌이 이런 분들. 월 1,000만 원이 넘어요. 세후로. 둘이서 맞벌이해서. 둘 다 과장이고 이런 분들. 30대 말 40대 초. 인생에서 제일 생애에서 가장 소득이 큰 시기.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달에 막 200 모으고 이러는 거예요. 한 달에 세후로 1,600, 1,200씩 버는데 자기들 한 달에 1,000만 원씩 쓴대요. 그러니까 근데 좋아. 그 마음은 다행이야. 왜냐면 자기들도 답답하니까 온 거거든요. 우리 1,200을 버는데 200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씩 까보잖아요. 이게 딱 이거예요. 5개.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그 중에 해드릴 수 있는 거는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밖에 없고요. 보험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넣은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네. 제가 강의 끝나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강의 끝날 때 여러분들은 인생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원래 강의 끝날 때 하려고 했는데 단언컨대 돈은 아니에요. 단언컨대. 물론 여러분들은 돈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훨씬 행복해질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단언컨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근원은 패밀리, 가족, 그리고 관계에서 와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건, 특히 돈을 얻게 되고 나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왜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아보고 싶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 이유의 근원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아끼기가 힘들다. 돈을 안 쓰면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다. 그래서 난 돈 아끼기가 힘들다. 난 여행을 안 가면 너무 우울하다. 쟤도 가는데 왜 내가 못 가? 우울할 것 같다. 예, 그러면 차라리 그 노력 혹은 그 비용을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쓸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제가 처음에 그 방콕의 카펠라라는 호텔에 갔을 때 120만 원이었거든요, 하루에. 제가 4박을 했어요. 그, 그 수영장에서 애를 데리고 수영을 하러 갔는데 애가 수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근데 저는 그거를 못 봤어요. 수영하는 걸 한 번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수영을. 근데 제가 그걸 뭐 하나도 못 봤잖아요. 저희 아이가 걷는 것도 못 봤고 일어나서 뒤집는 것도 못 봤고 그냥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냥 잘할 때까지 다른 아빠들이 하는 거를. 근데 제가 돌이켜 보면 내가 그거를 보려고 노력했더라 하지 하고 그걸 봤다고 해서 내가 지금처럼 돈을 못 벌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떤 그 우를 범했냐면 돈이 생기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제 30대 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내 집 마련이 필요해서 여기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전달하려고 하는 이유는 맞는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일반인이 하려면 하루에 4시간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배워서 하면 2시간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만 이거 조금 익숙해지면 하루에 1시간씩만 물건 찾아도 싸다 비싸다 느낌이 오거든요. 한 6개월만 하면? 그러면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운 걸로 나머지 시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도술궁리 하지 말고 예?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행복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 얼마 전에 너와님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눈물 나가지고 워렌 버핏한테 물어봤대요. 90살이 넘었으니까 100살이니까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을 오래 살았으니까 그 당신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니까 버핏이 그랬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다. 저희 딸은 저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데 그냥 제가 아쉬워서 그런 거고요. 그냥 막 돈 막 이런 거에만 너무 막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저를 제가 알려드린 거 따라하면은 집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하세요. 그거 하시고 남는 시간에 제발 막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할 수 있게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경주라도 한번 갔다 올 걸. 네. 아쉽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지. 자,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자, 대출을 만기 일시로 받으면 나한테 좋다 안 좋다? 그럼 반대로 내가 계속 돈을 누구한테 주다가 만기에 목돈을 받는 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저축성보험은 이거랑 똑같아요. 30년 만기 예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돈 모으는데 제일 방해예요, 이게.
필요한 거랑 아닌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험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럼 여행은 가도 되나? 이럴 수 있는데요. 제 말의 요지는 여행 가서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의 요지는 그냥 가까운 캠핑장 하루에 5만 원짜리 숲 빌려서 6만 원짜리 거기 가서 불멍 때리다 와도 행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현명하게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보험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가볍게 상식선으로. 자, 우리가 보험은 뭐냐면요, 이거랑 똑같아요. 위험을 돈 주고 남한테 넘기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뭐냐면요, 돈으로 환산되는 위험을 말해요. 예를 들면 제가 아파요. 아파서 뭐 회사도 못 가고 뭐 일도 못 해요. 그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럼 병원비 금전적 손해 발생하죠. 그죠? 일을 못 해요. 일을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급휴가 기간이 끝나면 월급이 안 생기죠. 이런 것들. 보험에서 말하는 위험이라 함은 경제적 위협을 말해요. 즉 경제적 위협이 생길 수 있는 걸 내가 미리 나한테 이런 일 생기면 너 나 물어줘 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매달 돈을 주는 거예요, 걔한테.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모든 보험 상품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위협을 상품화한 거겠네요? 그죠? 그럼 그 경제적 위협이 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제가 여기 연령대를 이렇게 해놨어요. 유년, 미혼 청년, 기혼 청년, 은퇴 전 장년, 은퇴 후 노년 이렇게. 그럼 이 시간 동안에 각자 어떤 위험이 있나 봅시다. 일단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남한테 실수해서 돈 물어줘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에이 하면서 돌로 빵 찼는데 그 돌이 슉 날아가서 벤츠 헤드라이트를 탁 깨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예. 그거 배상 책임 위험인 거죠? 그런 연령대랑 상관이 없어요. 또 다른 위험, 병원 갈 수 있죠.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병원에 가서 병원 비용이 나올 수 있어요. 경제활동 관련 위험이 있어요. 사기. 제일 요즘에 문제가 뭐예요?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이런 거. 그런 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롯데손해보험에서 전세 사기 보장보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나오는 거예요. 보험이. 하여튼 이런 위험이 있죠. 보이스피싱 장난 아니에요. 보이스피싱도. 저 보이스피싱 1억 넘게 당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자기 친척 돈까지 다 해가지고. 그분이 와가지고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투자해서 만회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저도 마음. 너무 많아요.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걸 커버하는 보험들이 있어요. 자녀 위험 있죠. 애가 아파. 낳는데. 아니면 애가 다쳤어요. 키우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죠. 자동차 타다 사고 날 수 있죠. 저 여기 30대부터라고 했지만 요거 20대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요것들 전부 다. 특정 질병. 이거 뭐냐면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중에 가장 큰 거 세 가지가 암, 심장, 뇌. 세 개예요. 암, 심장질환, 뇌질환. 뇌질환 중에 뭐 뇌졸중도 있고요. 뇌경색도 있고요. 심장 뭐 급성 심근경색 이런 것도 있고요. 그냥 일반 심장 질환도 있고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뭐 20대 때는 거의 많지 않고요. 뭐 유전적 영향이 있지 않는 이상 30대 빠르면 40대 이후부터 이런 게 본격화되기 시작하죠. 죽을 수도 있죠.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경제적 위협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내가 가장인데 죽어요. 외벌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 소득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전업주부지만 뭐 일이 생겨 내가 사망을 했어요. 내 아이가 둘이야. 그럼 남편이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간병 위험도 있죠. 간병 위험 뭔지 아시죠? 내가 나중에 간병인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야. 소득 중단 위험. 이거는
반대로 소득이 끊기는 걸 말하는 거죠. 60대 이후에. 이런 거가 다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서 이것들을 커버하는 보험들이 다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소득 중단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 연금이 있고요. 간병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 간병보험이 있고,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경제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보험이 있고요. 종신보험이. 특정 안보험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 보험 있잖아요. 운전자 보험. 자녀들 아플까봐 부모님들한테 가가지고 100세까지 실손의료비 들어주라고 하잖아요. 그거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병원 가는 거 병원비 커버 받으려고 실손의료보험 있고요. 배상책임 위험 이거 남한테 물어주는 거 사고 치면은 돈 들어가니까 그거 커버하려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험 상품들을 다 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입한 상품은 대부분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돈만 있으면 다 들면 돼요. 근데 반대로요. 돈이 많으면 하나도 안 들어도 돼요. 맞나요? 그쵸?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돈이 보험을 다 들거나 보험을 깡그리 무시할 만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골라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가이드를 드릴게요. 자, 살릴 보험, 없앨 보험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를 이 기준을 잡을 수 있게 드릴게요. 20대 분들은 이걸 베이스로 보시면 돼요. 상해 질병 사망 20대에 죽을 수 있죠? 그죠? 필요하지가 않아요. 보험 안 들어도 돼요. 왜요, 노나이님? 제가 죽으면 저 경제적 위협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뭔 상관이야? 가족 있어요? 처자식 있어요? 남편이랑 애 있어요? 없죠? 그러면 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종신보험 좀 들지 마세요. 20대 때. 여러분들이 왜 맨날 종신보험 처음 들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비자발적으로 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종신보험을 많이 드는 이유는 내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모가 와가지고 아니면 우리 엄마의 친구의 언니가 와서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처음으로 권하는 보험이 종신보험이니까 그런 거예요. 맞나요? 그럼 왜 권할까요? 수수료가 많아. 그러니까 수수료 제일 센 걸 가입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종신보험이라고요. 들지 마세요. 저 됐어요 라고 얘기하세요. 저 가입 안 해도 돼요. 저 돈 모아야 돼요.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20대 분들. 없앨 보험은 내가 만약에 들었다. 그럼 종신보험 빨리 없애버리세요.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이 있고요. 정기보험이 있어요. 종신보험은 종신토록 사망을 보장하는 거예요.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까지 사망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의 삶의 주기가 있습니다. 0세, 20세, 60세, 90으로 합시다. 이때는 보험 안 들지.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30이 돼서 내가 결혼을 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이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나 죽으면 여우 같은 내 마누라, 토끼 같은 내 새끼 어떡하지? 보험 가입해야겠다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두 개가 있어요. 종신보험은 이때까지 계속 보장해요. 무슨 얘기냐면 종신보험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언젠간 죽을 거니까. 무조건 받는 보험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받는 보험이니까 보험료가 어때요? 당연히 겁나 비싸죠. 그러니까 겁나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그걸 권유받는 거예요. 왜? 똑같이 700%라도 보험료가 비싸야 내가 먹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무슨 일이 생기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죽는 게 위험한 이유가 뭐죠?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위험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남겨진 가족의 소득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본질적으로 내가 죽어서 위험한 게 아니라 내 소득이 끊기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이때 끊기잖아요. 그럼 이때까지만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60세까지만? 맞나요? 자, 60세 전에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60세 이후에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이거는 확률적으로 못 받을 확률도 있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어떠겠어요? 겁나 싸죠. 어느 정도냐면 거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똑같은 사망 보장인데 4분의 1, 5분의 1 수준. 그러면 내가 돈을 엄한 데도 안 보내고 돈을 모으겠다, 젊은 시기에. 그럼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정기보험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정기보험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의 없죠? 왜 안 들어봤을까요? 굳이 내가 너한테 내 차 끌고 내가 지하철 타고 너한테 가가지고 이거 사인 받아가지고 수수료 받으려고 내가 너한테 가는 건데 보험료 15만 원짜리가 아니고 3만 원짜리 팔면 내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권하질 않아요. 이런 상품이 있는지도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냉정한 얘기인데 이때는 이 기간 동안은 사망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 가족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의 사망이 경제적 위협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잖아요. 맞나요? 이때는요. 이때는 생존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냉정하게 재정적으로만 보면. 근데 왜 이때까지 엄한 사망 보장을 하면서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을 보험회사에 갖다 바치냐 이거예요. 자, 이거 중요하고요. 종신보험. 병원 이용 가는 거. 이거는 들어야 돼. 실손의료보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실손의료보험은 꼭 가입하십시오. 실손의료보험은 꼭 가입하세요. 인터넷으로. 실손의료보험 온라인 가입 치면은 쭉 나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 보험료 비싸지도 않아요. 가입하십시오. 너나님 저 병원 안 가는데요? 갈지도 모르니까 하세요. 20대 저 건강합니다. 알아요. 건강한 거 알아. 그래도 하세요. 질병보험 이런 거 들지 마세요. 암보험 이런 거 들어. 암보험도 많이 들어. 왜? 이게 되니까. 들지 마세요. 암보험 이런 거 20대 때. 물론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가족력이 있다. 우리 엄마도 30대 초반에 암에 걸렸었다. 우리 뭐 할아버지 어릴 때 암 걸렸다. 이런 집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암 걸릴 확률이 높아요. 저도 암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 저희 할머니, 저희 고모 다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저도 암 걸리겠죠? 아마? 걸리겠죠. 네. 걸리면 안 걸리게 조심하고 걸리면 치료하면 되죠. 어쩌겠어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20대 때 이 질병보험 이런 거 들지 마라. CI 보험 들지 마세요, 제발. CI가 뭐냐면 크리티컬 일리스의 약자예요. 치명적 질병. 이건 뭐냐면 보험료가 비싸요. 왜냐면요, 한번 이거 여기 크리티컬 일리스에 해당되는 진단을 받으면 막 보험금이 5억씩 나와요. 근데 그 크리티컬 일리스에 걸린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럼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보험회사에서 겁준 거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은데 몇백만 분의 1인데 혹시 네가 될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이거는 건강보험 이런 게 하나도 안 돼서 치료비가 어마어마해. 억대의 치료비가 필요해. 그러니까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판 거예요. 쫙 사람들 불안하게 해서. 그러나 저는 실제로 크리티컬 일리스에 걸린 사람을 실제로는 본 적이 없다. 제가 손해사정 데이터도 회사에서 다 봤었는데 이걸로 진단받아서 보험금 전액 청구해서 받아간 사람을 한 건도 본 적이 없었어요. 네. 엄청 희박해요. 그것도 뭐 1기, 2기, 3기, 4기 중에 막 4기가 되어주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저도 좀 걱정되긴 합니다. 혹시나 크리티컬 릴리스 되면 어떡하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근데 뭐 확률적인 거니까. 소득 중단,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연금저축 나는 넣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미안한 얘기인데 연금저축 난 모른다. 나 뭔지 잘 모르겠다. 뭐 너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자, 그럼 하나 더. 연금이랑 연금보험이랑 연금저축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일단 결론부터 연금저축은 무조건 하세요. 연금저축은 무조건 하세요. 연금보험은 안 해도 돼요.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답만 드릴게요. 연금저축은 하세요. 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해줘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1년에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줘요. 연봉 5,500이 안 되면 세전으로 600만 원 한도로 16.5%를